이제 이 사람도 없는데 저랑 어머니랑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 이 집은 엄연히 우리 아들 도훈이가 나한테 선물해준 집이야. 그거야 도훈 씨가 살아있었을 때나 그렇죠. 이 집은 도훈 씨 명의이고 제가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집을 팔든 세를 주든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이번 주 주말까지 방 빼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네. 저 너무 멀쩡한 사람 맞고요. 도훈 씨 재산 이제 전부 제 것인데 제가 마음대로 하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세요. 짐 쌀 준비나 하세요. 방 여사님은 그렇게 한 푼도 없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방순의 여사님은 남편을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의 목소리에 매료되었고 그 낮고 깊은 중저음과 잘 어울리는 그의 얼굴에 바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당시 남편은 대학원에 다니던 조교였고 방 여사님이 신입생으로 입학한 날 교수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남편이 교수 대신 출석을 부르러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방 여사님은 남편이 부른 방순애라는 자신의 이름이 어찌나 달콤하게 들리던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정작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니 그 이유는 이 선배를 만나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방 여사님은 선배 조교를 만나기 위해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 학과 사무실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선배님, 저 과제가 조금 늦었는데 교수님께 꼭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애, 또 늦었니? 선배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루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 꼭 전해주세요. 그렇게 방 여사님은 조교 오빠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과제를 늦게 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결국 교수님께 들켜 교수님 개인 사무실까지 끌려갔습니다. 순애라고 했지. 너 민호 좋아한다고 학교 전체에 소문 다 났어. 제가요? 민호 선배를요? 아닌데요. 아니긴. 너 하루가 멀다 하고 학과 사무실 들어가서 민호를 못 살게 군다면서 다른 조교들이 민호 불쌍하다고 난리야. 저 정말 선배 귀찮게 한 적 없어요. 저는 그저 궁금한 거나 모르는 거 있을 때 잠깐 학과 사무실에 들렀을 뿐이라고요. 저 정말 억울해요. 민호 논문 써야 해. 중요한 논문이라고. 그러니까 선배 힘들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어떤 과목이든 과제는 제때에 제대로 제출해.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다. 알았어? 그 이후로 방 여사님은 웬만한 일 아니면 학과 사무실에 가는 걸 조심했습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본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 왜 요즘 민호 선배 보러 학과 사무실 안 가? 내가 언제 선배 보러 간 거니? 난 그냥 순수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갔던 거라고. 원래 신입생은 모르는 게 많잖아. 얼씨구, 내가 잘도 그랬겠다. 눈에 사랑이 가득해서는 간절한 목소리로 선배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랬잖아.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매일 치마만 입고 오던 애가 요즘은 화장도 안 하고 치마도 안 입고 바지만 입고 오잖아. 너 선배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내가 학과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귀찮게 한 건 아닌가 싶어서. 꼭 학과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옆에 지나가는 선배들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내가 좀 심했나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선배 좋아한 거는? 아, 좋아한 거는 아니라니까. 그 순간 민호 선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순애가 선배 좋아하는 거 아니라는데요. 그러게. 나 조금 섭섭하려고 하네. 순애가 나를 이렇게 안 좋아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점심시간이지. 다들 점심 맛있게 먹어. 네, 선배님도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방 여사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선배는 자리를 떠났고 방 여사님은 죄 없는 동기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야, 너는 선배가 내 뒤에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네가 계속 선배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말했잖아. 혹시라도 선배가 네 마음을 오해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바로잡아 주려고 그랬지. 나 잘했지? 그날 이후 방 여사님은 자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혼자 선배와의 사이가 어색해진 것 같아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호 선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애야,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밥 먹었니? 집에서 먹고 나왔어요. 선배님은요? 나도 먹었지. 아, 그러셨구나. 순애야, 내가 왜 싫어? 네, 저 선배님 싫어한 적 없는데요. 진짜예요. 선배님처럼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은 남자가 또 어디 있다고요. 내가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 고맙네. 순애야, 너는 이제 1학년이고 나는 논문을 쓰고 곧 유학 갈 거야. 우리 몇 년 뒤에 다시 만나서도 이렇게 서로가 좋으면 그때 연애하자. 어때? 뭐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라. 과제 제출하는 거 늦지 말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민호 선배는 늘 방 여사님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방 여사님이 미련하게 기다리거나 대답 없는 남편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남편은 논문 발표 후 유학을 떠났습니다. 방 여사님은 남편이 없는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장학금도 받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회사 앞에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배, 순애, 오랜만이네. 안 본 사이에 더 많이 예뻐졌네. 선배. 그런데 저 여기서 일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나는 순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부끄럽게 그런 얘기 아무렇지 않게 하지 마세요, 선배. 한국 잠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유학은 완전히 끝났고 이제 교수 임용 기다리고 있어. 한국 냄새 정말 그리웠는데 순애까지 보니까 정말 한국에 들어온 것 같네. 저녁 먹어야지. 같이 먹으러 가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순애 학교 다닐 때 학식 한 번도 못 사줬네. 먹고 싶은 거 있어? 방 여사님은 그녀에게만 오롯이 쏟아지는 남편의 애정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유학을 떠나기 전에 했던 그 약속이 유효한 건지 늘 궁금했습니다. 방 여사님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남편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두 사람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 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답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그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방 여사님은 그 첫사랑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도 낳았습니다. 방 여사님에게는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교수가 된 남편과 옹알이를 하는 아들, 방 여사님은 남편의 권유로 일을 쉬면서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유난히 가을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일이 많아 귀가가 늦어지고 있었고 아들 도훈이도 뭐가 불편한지 계속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우리 그러지 말고 아빠 마중 나갈까? 돌이 되어가는 아이를 업고 우산을 쓰고 남편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퍽치기라는 사람을 가격한 뒤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일을 의미하는 소리였습니다. 방 여사님의 남편이 그 일을 당한 것입니다. 빗속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길 바라며 달려가 보니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과다출혈이었고 상처 부위가 너무 위험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재빨리 신고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랑 도훈이랑 단둘이 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여보, 눈 좀 떠봐, 응?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다시 일할 테니까 당신은 당분간 아무 걱정 없이 집에서 쉬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눈 좀 떠봐. 도훈이 얼굴 좀 보라고. 여보. 장례 기간 내내 방 여사님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돌도 되지 않은 아들은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저 친척들 품에 안기며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방 여사님만큼 큰 충격을 받은 시부모님도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장례를 모두 치른 후 시부모님은 그녀를 불러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너 아직 한창 젊을 땐데 도훈이 우리한테 맡기고 혼자 편하게 살아라. 벌써부터 과부로 살 수는 없잖니. 우리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살아. 그게 하늘에 있는 민호도 바라는 걸 거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세요? 도훈이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리고 왜 벌써 저를 보내려고 하세요? 무섭게 이런 말씀 왜 하시는 거세요? 네, 제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하늘나라에 가자마자 이러시는 거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 사람 빈자리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말씀하지 마세요. 네, 저 버리지 마세요.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이거사 30도 안 된 애가 평생 남편만 그리워하며 살 거야? 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내치지 마세요. 네. 아이고, 아유, 순애야. 너 이렇게 착해서 어쩌려고.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방 여사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세상에 정말 혼자 남겨질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들 도훈이는 남편을 쏙 빼닮은 얼굴로 자랐습니다. 남편의 똑똑한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 도훈이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특한 우리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마. 쉬고 싶을 땐 푹 쉬어도 돼. 그래도 우리 아들은 잘할 거니까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아니에요. 엄마 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빠처럼 멋진 교수님이 될 거예요. 우리 아들 정말 멋지네. 그래. 엄마도 우리 도훈이가 아빠처럼 멋진 교수님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도훈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빠는 그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사춘기가 오면서 궁금해진 것입니다. 방 여사님은 그때 아들에게 그녀와 남편이 어떻게 처음 만났고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수님이라고 불러. 아빠 정말 멋진 사람이었네요. 맞아. 교수님이 되기 위해 아빠는 정말 많은 공부를 오랜 시간 동안 하셨어. 공부뿐만 아니라 연구도 많이 하셨지.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도 많이 하셨어. 아빠 수업은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어. 너도 나도 듣고 싶어 했지. 그러면 엄마도 아빠 수업 들은 적 있어요? 응. 딱 한 번. 우리 도훈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였어. 그날따라 유달리 입덧이 심했었어. 뭘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았었지. 그런 날 저를 혼자 두고 출근하기 미안했던 아빠가 학식 먹고 싶지 않냐면서 나를 데리고 학교로 출근했었지. 오랜만에 교수님들도 뵙고 아빠가 하는 수업도 청강했어. 그날은 지금도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예쁜 추억 중 하나야. 그렇게 아들 도훈이는 순애 씨와 남편이 입학하고 졸업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유학도 다녀오고 도훈이가 쓴 논문이 유명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남편처럼 조교로 일하며 대학교도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아들은 부교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도훈이의 결혼식 날은 정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적당한 날씨에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야외 결혼식을 올린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축복 같은 날씨였습니다. 어머님, 아유, 뛰어오지 마. 그러다 넘어질라. 어머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빨리 찾아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너도 일하느라 바쁘고, 도훈이는 애들 시험 기간이라 더 바쁠 텐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니.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아들 하나만 키웠던 방 여사님에게 며느리는 정말 새로웠습니다. 워낙 사랑만 받으며 자라서 그런지 아이가 구김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도훈이도 그렇게 무뚝뚝한 편은 아니었지만 며느리를 보니 이게 딸 키우는 맛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어머님 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뭐니? 요즘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서 없어서 못 사는 과자예요. 저도 줄 서서 어머님 드리려고 사왔어요. 아유, 뭐하러 그랬어. 어머님도 이런 거 드셔보셔야죠. 그래야 친구분들 만나시면 자랑도 하고 그러시죠. 꼭 말씀하셔야 해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것도 사줬어. 하고 꼭 자랑하셔야 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커피 타올 테니까 같이 먹자. 커피도 제가 탈게요, 어머님. 어머님 힘드신데 편히 계세요. 이러려고 며느리가 있는 건데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만큼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며느리였습니다. 보고 있으면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방 여사님은 이 구김살 없는 며느리와 아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경험했던 그런 슬픔은 알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 여사님의 바람이 너무 컸던 것일까요? 어머니, 이 사람이 무슨 일이니? 지금 어디야? 지금 병원이에요. 어머니, 이 사람이 위독해요. 빨리 와주세요, 어머니. 새벽 1시 울면서 전한 며느리의 충격적인 소식. 방 여사님은 대체 무슨 정신으로 운전해서 아들이 있다는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방 여사님 역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응. 왜 우리 도훈이가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아픈 거지? 그런 거지? 차 사고가 났어요. 음주 운전자가 도훈 씨 차를 치고 갔는데 차가 뒤집혀서 구급대원들이 도훈 씨를 꺼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출혈이 너무 심했고 지금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 중인데 저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 무서운 건 방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당했던 사고도 떠오르면서 혹시나 우리 아들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지켜달라고 방 여사님은 빌었습니다. 더 열심히 착하게 살 테니 아들만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계속 빌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아들의 예후는 좋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들은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방 여사님은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발 가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내가 더 잘할게. 이제 짜증 부리지 않을게. 나 당신 없이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눈 좀 떠서 나 좀 봐봐. 나 아직 당신한테 할 말 많이 남았어. 사랑했다는 말도 아직 충분히 하지 못했단 말이야. 내 말 듣고 있지? 여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당신 미워. 가지 말라고. 여보. 그렇게 방 여사님은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처럼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 며느리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들의 장례 마지막 날,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방 여사님과 며느리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방 여사님은 하늘도 원통해서 이렇게 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터에서 방 여사님은 제정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이렇게 슬퍼만 해야 하는 운명일까요? 방 여사님은 이 모든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방 여사님은 차라리 자신을 데리고 가달라고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젊은 애가 대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벌써 데려가십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잖아요. 아이도 낳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은 기쁨조차 누릴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냈다는 죄책감에 방 여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폐인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생겼습니다. 그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도 없는데 저랑 어머니랑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 이 집은 엄연히 우리 아들 도훈이가 나한테 선물해준 집이야. 그거야 도훈 씨가 살아있었을 때나 그렇죠. 이 집은 도훈 씨 명의이고 제가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집을 팔든 세를 주든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이번 주 주말까지 방 빼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네. 저 너무 멀쩡한 사람 맞고요. 도훈 씨 재산 이제 전부 제 것인데 제가 마음대로 하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세요. 짐 쌀 준비나 하세요. 방 여사님은 그렇게 한 푼도 없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며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자신 앞으로 만들어준 생활비 통장도 모두 며느리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며느리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만 당하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방 여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했기에 며느리와의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고 일부터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방 여사님은 제 출신 학교의 인맥을 이용해 일을 구해보려 했지만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고 일을 그만둔 지도 너무 오래되어서 그녀를 채용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몇십만 원밖에 없었던 돈은 이제 바닥을 드러냈고 정말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식당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런 일을 해보지 않은 여사님에게 일을 맡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 여사님이 선택한 일은 폐지 줍기였습니다. 하염없이 길을 걸으며 버려진 상자나 병을 무작정 주워 모았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교수였고 아들이 교수였던 사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방 여사님은 하염없이 바보 같았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해주는 대로 받기만 했던 자신이 싫었습니다. 조금만 더 야무지게 돈이나 뭐든지 관리했다면 이렇게 쉽게 며느리에게 다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내가 사회생활을 더 열심히 했으면 누군가 이 처지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방 여사님은 한때 자신에게 내밀었던 손들이 하나둘 거두어지는 것을 보며 처음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그것도 사치라는 걸 깨닫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잠깐만. 이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아이, 그거 누가 안 가져가? 알아, 빨리 와서 밥 먹어. 안 가져가긴. 이거 지금 내 수레에 안 넣어두면 바로 뺏기는데 얼른 갈 테니까 먼저들 먹고 있어. 그날따라 방 여사님은 정말 많은 폐지를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횡재냐?
하는 마음으로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휴, 오늘 이거 다 팔면 그래도 이번 달 가스 요금은 낼 수 있겠네. 처음엔 정말 잘 곳도 없어서 길에서 잤다가 불 꺼진 건물에서 잤다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요령이 생겨 방 한 칸을 얻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있던 방 여사님은 운 좋게 많은 양의 폐지를 발견했고 그걸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게 단단히 정리한 후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여사님의 몸이 붕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나도 가는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차와 부딪힌 고통보다 이런 삶이 이제야 끝난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방 여사님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유, 아파. 여기가 어디야? 방 여사님은 생각보다 넓고 환한 병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싼 병실에서 지내면 안 되는데. 나 돈 없는데. 아, 머리 아파.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방 여사님은 자신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건지 아니면 현실인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이렇게 좋은 병실에 데려다 놓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뺑소니 사고가 아니었던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중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방 여사님은 정말 자신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신을 이렇게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아픈 곳은 없어요? 여기 어딘가요? 병원이 아닌가요? 여기 병원 맞아요. 엄마, 나 아니었으면 엄마 죽을 뻔했어요. 자꾸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의사의 명찰을 본 방 여사님은 뭔가 세게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철진이가 맞니? 맞아요. 엄마, 나 그 하늘보육원 철진이 맞아요. 세상에, 너 정말 철진이구나. 이렇게 잘 컸구나.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일단 진통제 더 넣어주게요. 기다려요. 엄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아직 하루도 안 지났어요. 엄마, 생각보다 일찍 깨어나셨네. 진짜 다행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듣고 일단 치료에 전념해요. 엄마,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고. 방 여사님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이 젊은 의사가 한때 보육원에서 알게 된 철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 여사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도훈이가 있었지만 남편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허전했습니다. 도훈이만 바라보고 사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면서 방 여사님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그저 집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습니다. 방 여사님은 여기저기 모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아도는 시간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 여사님이 이렇게 다른 활동을 해야 도훈이에게 집착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보육원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이 아이들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뿌듯함에 매주 일요일, 때로는 평일에도 보육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아이 중 한 명이 바로 철진이었습니다. 철진이는 그때도 똘망똘망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특히 수학을 잘했는데 방 여사님은 철진이에게 이 재능을 살려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철진이는 방 여사님을 유난히 잘 따랐고
꽤 큰 나이에 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잊지 마세요. 꼭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찾아올 거예요. 알겠어.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새로 만나게 될 엄마. 아빠한테도 잘해야 해. 그래야 예쁨 받는 아들이 될 수 있어. 알았지? 네, 저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했어. 철진이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새로 만나게 될 부모님도 철진이를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보장할 수 있어. 알았지? 잘 지내야 해. 알았어요. 엄마, 울지 말아요. 우리 영원히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지 말고 웃으며 헤어져요, 우리. 응. 엄마가 우리 철진이랑 헤어져도 절대 철진이 잊지 않을게. 진짜야. 그러니까 씩씩하게 미국으로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여기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지낼 수 있어. 철진이 방도 생기고 철진이만 사용할 수 있는 침대랑 책상도 생길 거야.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그러니까 울지 마. 이건 좋은 일이야. 의사 돼서 꼭 엄마 만나러 올게요. 제가 의사가 되면 엄마 아픈 곳 다 고쳐주게요. 알았어. 엄마 여기 한국에서 어디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약속하고 헤어진 지 20년이 넘은 것 같았습니다. 철진이는 그 약속을 지켰고 정말 의사가 되어 방 여사님을 구해 주었습니다. 엄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폐지 줍는 일 하고 있다면서요? 엄마 진짜 아들은 어디 가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진짜 아들한테 빨리 전화해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럴 필요 없어. 엄마 진짜 아들도 이 세상에 없단다. 아들 없다고 이렇게 지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빨리 말해요. 나 정말 엄마 이렇게 만든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처음엔 철진이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 편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자 방 여사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당했던 수모를 갚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진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 며느리 진짜 제정신이에요? 감히 시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내쫓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요.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그런 것도 없이 그런 짓을 해요? 나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야말로 죽을 뻔한 목숨을 이렇게 내 덕분에 다시 살았는데 다시 그렇게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지가 않다. 다시 내 것을 되찾아오고 싶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제 아내가 변호사거든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방 여사님은 철진이의 집에서 지내며 몸조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따뜻한 물로 씻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던 방 여사님은 마음이 편해지니 아팠던 몸도 금방 나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내가 어쩐 일로 찾아온 거냐? 이게 뭐예요? 감히 나를 고소해요? 뭘로 고소해요? 무슨 근거로? 일단 너는 명분 없이 나를 내쫓았고 내 아들의 명성을 더럽혔다. 그리고 너 동네 고양이들 죽이고 다닌다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무슨 명분이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거면 갈게요. 마음대로 하렴. 나는 법대로 진행할 거고 너도 법정에 나와서 잘못한 거 없다고 한번 말해보렴. 잘 가라.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내가 그럼 평생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니? 내가 바보야? 나는 법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집은 도훈 씨 거였고 도훈 씨 그렇게 되고 나서 저는 법대로 상속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집에서 그냥 나가라고 했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 여사님은 화를 억누르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집은 내가 상속받을 집이 아니었어. 엄연히 내 집이었다고. 감히 우리 아들이 나에게 남겨준 걸 내 마음대로 빼앗아가. 게다가 넌 부양 의무도 져버렸지. 그리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내 아들의 이름을 팔아서 다른 남자를 데려와 불법 과외까지 했어. 도용까지 해서 교수였던 내 아들의 명예가 너희 그런 미친 짓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리고 도훈이가 남겨둔 재산 주식으로 불법 도박까지 해서 다 날렸잖아.
기껏 생각해낸 게 아들 명에 팔아서 불법 과외하는 거니?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 내 동네에서 고양이들 이상한 간식 먹게 해서 죽게 만들고 있다며? 그거 CCTV에 다 찍혔어. 라고 말하며 방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못할 건 또 뭐니? 난 그저 너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거다. 죄값을 치러. 만약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건 판사님께서 판단해 주시겠지. 그리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니? 너의 그 천박함은 그 어떤 비싼 옷으로도 가려질 수 없어. 당신이 아직도 교수 부인, 교수 엄마일 줄 알아?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내 남편과 아들이 내 곁을 떠난 이후부터 이미 아무것도 아니었어. 오히려 교수 부인 타이틀에 집착한 건 너였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어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결혼하게 둔 거야. 내가 이렇게 양심도 없고 못돼 먹은 애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하게 두지 않았을 거야. 웃기지 마요. 다들 4년제 나왔다고. 전문대 나온 날 은근히 무시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우린 너를 무시한 적이 없어. 내가 언제 내 대학 나왔냐고 물어본 적 있니? 그저 도훈이가 얘기해서 그렇구나 했을 뿐이야. 내가 자격지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잖니. 그리고 내가 전문대 나온 거랑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다닌 거랑 무슨 상관이니? 말 조심해라. 전문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전부 욕먹게 하지 말고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고 너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철진의 아내와 동료들이 알아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주식과 불법 도박으로 돈을 날리고 이 시중에 돈이 없게 되자 마치 도훈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겼습니다. 도훈이가 1대1 과외를 해주겠다고 사기를 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방 여사님을 이렇게 만든 건 괴로웠지만 그녀는 마음을 넓게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자신의 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사는 동네에 고양이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 싫다고 간식에 독을 타서 고양이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방 여사님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방 여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학대, 명예도용, 불법 도박까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없었습니다. 동물학대 같은 경우 증인이 너무 많았고 아들의 명예를 도용해 과외를 한 일은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선처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도훈이가 교수로 재직했던 학교의 이름을 팔아 한 사람당 500만 원이 넘는 과외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법정에서도 끝까지 본인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던 며느리는 판사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해도 본인 남편이었던 사람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켜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이인데 무슨 원수지간도 아니고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이렇게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여사님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철진에게 감사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 여사님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며느리는 그 와중에 항소를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응. 실형 선고 받았어. 그런데 그 와중에 항소를 했더라. 나보다 사기당한 사람들이 더 난리라 쉽지 않을 것 같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렇게 쉽게 정신 차릴 거였으면 애초에 그런 짓 자체를 하지 않았겠지. 어머님, 이제 주무세요. 벌써 밤 11시가 넘었어요. 그래. 너희들 덕분에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어서 주무세요. 그렇게 방 여사님은 몸도 마음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방 여사님은 다시 나가서 돈을 벌고 싶었지만 철진은 절대 안 된다며 말렸습니다. 엄마, 또 폐지 주우시려고요? 아니,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팔다리 멀쩡한데 어떻게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니? 너희 둘이 나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셔주는데 뭐라도 해야지. 아이 참, 어머님 그냥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행복해요. 이 사람이 어머님 얘기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자기는 꼭 의사 돼서 성공해야 한다고. 그래야 떳떳하게 한국에 있는 엄마 만나러 갈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철진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철진 씨의 한국 엄마는 어떤 분이시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보여야 한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던 걸까? 저도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어머님. 철진과 그의 아내는 미국 대학교에서 캠퍼스 커플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철진의 아내는 계속 미국에서 살고 싶어 했지만 철진은 방 여사님을 꼭 만나야 한다며 한국에 와서도 의사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어렸던 저에게 엄마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였어요. 매주 오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꼴로 오니까 저를 칭찬해주고 예뻐해주는 사람이 자주 와서 나는 더 신났고 그래서 더 열심히 책 읽고 공부했죠. 그때 미국으로 입양이 결정됐을 때 어떤 어른들은 제가 분명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나 치고 다닐 거라고 했는데 엄마만 나를 믿어줬어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너는 그곳에서 영어도 잘하고 잘 지낼 거라고 했었죠. 엄마는 모르겠지만 저에겐 그 말이 너무 큰 힘이 됐어요. 나에게도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용기를 주는 좋은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한 끝에 저와 아내는 한국행을 결심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를 꼭 만나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다친 엄마를 보자마자 나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인 줄 어떻게 알았어? 내 이름도 몰랐잖아. 엄마 얼굴을 어떻게 잊어요? 나 정말 평생 엄마 얼굴 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정말 가슴이 철렁했고 바로 엄마 수술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꼭 살려낸다. 그래서 눈뜬 엄마가 내 얼굴을 보고 행복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 보면 엄마가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그러려면 내가 수술을 잘해서 엄마가 금방 깨어날 수 있게 해야지. 정말 온갖 신에게 기도하면서 수술했다고요. 그런데 엄마, 어떻게 또 나가서 힘들게 일하겠다는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지. 나는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신세 지면서 살 순 없잖니? 너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생 때 국문학 전공을 하셨다면서요? 응, 그렇지. 그러면 평생교육 자격증 취득하셔서 어르신들 가르쳐 보시는 건 어떠세요? 평생교육 자격증? 방 여사님은 철진의 제안을 듣고 나서 그 옛날 수험생 시절로 돌아가 다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걸 알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르는 게 어색하긴 했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면서 수업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시험을 보고 실습을 나가야 하는 일도 있었지만 다시 공부를 시작하니 흥미로웠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다 보니 과거의 남편을 꼬시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학과 사무실을 드나들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과제를 하루 늦게 제출해 교수님께 혼났던 일들도 생각났습니다. 시작한 공부가 힘들기도 했지만 방 여사님은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립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우리 엄마. 학생 때 정말 공부 잘했다고 했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었네. 어머니, 정말 멋지고 대단하세요. 우리 오늘 외식하자. 엄마 자격증 취득한 기념으로. 얘는 무슨 부끄럽게 외식을 하자고 그러니. 나 괜찮으니까
그냥 집에서 밥 먹어도 돼. 오늘같이 기쁜 날을 어떻게 그냥 보내요? 그러지 말고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엄마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그냥 오늘 외식해요. 그렇게 방 여사님은 평생교육사로 어르신들 글쓰기 강좌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신도 어르신이었지만 더 연로한 어르신들이 열정적으로 글을 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방 여사님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아마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살아온 내공이 글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5년 후 철진과 철진의 아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계신 철진의 아버지께서 건강이 악화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철진은 울면서 방 여사님에게 전화했고 방 여사님은 철진을 한참 동안 달래주었습니다. 영원한 이별을 처음 겪는 철진을 위로해 주는 것 외에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방 여사님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던 때 방 여사님을 찾아준 철진. 생각해보면 방 여사님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육원 봉사를 시작했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좋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외롭고 허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철진은 방 여사님을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방 여사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 같아 듣는 사람도 기뻐집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